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자연스럽게 말이 길어집니다. 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합니다. 이것도 말해야 하고 저것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덧붙이다 보면 이야기는 점점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은 풍부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핵심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집중하다가 점점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수록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집니다. 맹자는 아주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박학이상설지 장이반설약야. 널리 배우고 자세히 말하는 것은 나중에 돌이켜 요점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배움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지식을 늘리고 정보를 쌓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설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배움은 점점 쌓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맹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배움의 목적은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많이 배우는 이유는 더 많이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핵심만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짜 배움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짧은 한마디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쳐 남겨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이 쌓고 있는가 아니면 정리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배움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많이 알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접하면 그만큼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말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덧붙이고 설명은 점점 길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듣는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아는 것과 제대로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것은 정보가 쌓인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그 많은 것들 속에서 핵심을 꺼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합니다. 이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정리된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배움은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쌓은 것을 덜어내고 정리하고 결국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이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배움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물어보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잘 알겠지. 하지만 설명이 시작되면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저기로 이어지고 하나를 설명하다가 다른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집중하다가 점점 흐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설명이 끝나면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그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설명했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아는 건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말하려 하지 않고 핵심만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그의 배움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핵심을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길게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는 것을 다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배운 것이 아깝고 빠뜨리면 부족해 보일까봐 하나라도 더 붙이려 합니다. 그래서 말이 점점 길어집니다. 두 번째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섞여버립니다. 세 번째는 불안함입니다. 짧게 말하면 가볍게 보일까봐, 길게 설명하면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서 말을 늘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핵심이 없는 말은 길수록 흐려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덜어낼 용기, 줄일 용기, 그리고 남길 것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이 말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려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말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했고 길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아는 게 별로 없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이상하게도 이해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 핵심 하나만 짚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흐름이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게 말하려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은 그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한 뒤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짧았지만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핵심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많이 말하려 합니다. 아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설명을 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길수록 핵심이 흐려진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짧게 전하는 것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는 말의 양보다 말의 밀도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를 말해도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많이 말하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말하려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말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핵심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느냐입니다. 결국 사람의 말은 한마디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남겨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